안녕하세요. 부동산 톡톡 리츠만 선사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예전보다 오피스텔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왜 오피스텔이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늘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이젠 많아도 너무 많다 보니 예전보다 오피스텔에 대한 수익률도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오피스텔 수익률은 6%에서 7%대 사이였습니다. 그 이후 10년간 공급량이 늘어서 10년 전에 비하면 13배나 공급량이 늘어났고요. 비싼 땅값과 건축비 덕에 분양가 또한 많이 올라서 비싼 가격에 사다 보니 수익률이 자꾸 떨어집니다. 지금 서울권의 오피스텔 수익률은 3%에서 4%대로 위치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어찌하던 간에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피스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겠죠? 오래된 오피스텔들은 새로 생겨난 오피스텔로 인해 그나마 월세를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오피스텔을 선호할까요? 최근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일반 다가구, 다세대 가구와 오피스텔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 초년생들은 오피스텔 선호도가 높습니다. 업무 지역이 밀집되어 있고요. 지하철역에 인접해 있는 교통이 편리한 곳 말입니다. 또한 오피스텔에 하자가 발생해도 빠르게 처리해주고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보안도 잘 되어 있습니다. 단점으로 본다면 인건 원룸 대비 월세 및 관리비가 비싸고 내부가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이유는 회사와 이동이 용이하고 깔끔한 내부 시설로 1인 2인 가구가 선호하는 주거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선호하는 만큼 주의사항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보러 공인중개업소에 가서 보면 전입신고 불가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불가 조건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기 위한 사기는 아닙니다. 분양 당시 오피스텔 주인이 일반 임대 사업자를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오피스텔을 계약해 본 분들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입신고를 안 한다는 특약을 넣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을 파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넣은 상태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마쳐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고 싶지만 계약서상에 특약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걸까요?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거나 일반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는데요. 소유자가 주택임대사업자를 택했다면 주거용으로 인정한 것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임차인으로서 보증금뿐만 아니라 권리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일반임대 사업자를 내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 주인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 부분에서 이득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짜리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이 되어버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 1번 사업자 등록 시 돌려받았던 부가가치세도 다시 토해내야 하거든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가 되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주인들 입장에서는 세제 부담이 따르니까 세입자와 계약할 때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대신 신고를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보통 일반임대 사업자를 내고 주거용으로 세를 살면서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게 보통인데요.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경매로 진행이 된다면 여기서부터 골치 아파집니다. 사회 초년생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입신고 안 되어 있으면 보증금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의 세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이 되어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은 세제 부담이 다릅니다. 작년 7월 10일 대체 후속 입법이 시행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와 양도세 등이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다른 주택을 샀다면 8%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한 채 더 구매하면 취득세가 12%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업무용 오피스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세 환급 대상이라는 이점도 있어요. 집주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경우 오피스텔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 후에 나중에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은 환급받은 부가세 10%를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보증금 보호장치는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가 안 되면 문제가 발생 시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어서 보증금이 높을 경우 혹은 전세인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1천만 원 이상은 향후 집주인의 사정으로 경매 진행이 될 경우 보증금 반환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권 설정을 등기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는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세무당국은 전입신고의 유무만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합니다. 전입신고가 차단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등 불법 임대로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연말정산 시 혜택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피스텔 주인의 세금을 덜 내도록 도와주고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에 보호장치도 없으니 신중히 계약하셔야 합니다. 주택 전입신고 여부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특약사항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강행 규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을 추천해드리고요. 아무리 보증금이 낮은 임대차 계약이라 할지라도 소중한 재산이니 신중한 오피스텔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